퍽 긴 시간 동안 인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다. 인수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오래전의 일이었다. 어머니의 생일에 친자식들, 며느리, 사위가 다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목은 인수의 뺨을 후려친 후 그 몸을 발로 걷어찼었다. 인수가 며느리로서 시집에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부모와 형제들의 의견에 경목이 동의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기막힌 일은 경목이 미쳐서 인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다. 누워 지내는 형편이었지만 정신은 말짱했던 어머니가 나서서 경목에게 호통을 치지도 않았고 경목의 형제들도 인수가 당하는 꼴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진목은 오히려 즐기는 기색이었다. 옆집 아줌마가 그런 일을 당해도 말릴성 싶었다. 인수는 그런 시집 사람들을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느꼈을 것이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던 그때의 그들을 인수는 수시로 기억에서 끄집어냈다.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상대가, 아니 어쩌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얻어맞고 있다고 치면 그것이 꼭 말리고 싶은 일은 아니었을 거야. 집안 식구들은 인수가 시집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며느리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들은 인수가 침체된 집안을 확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믿는가 보았다.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당장이라도 걷게 만들어야만 인수를 며느리로서 인정하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무슨 이유로 상대방이 나에게 응당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들의 일방통행을 작금해 와서야 눈여겨볼 수 있었다. 그런 중에도 인수는 시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불만을 자제하는 눈치였다. 편찮은 시어머니 곁을 지킬 사람은 실제로 시아버지 김씨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수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데 김씨는 제 아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어느 봄날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니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다. 경목 내외가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몇 해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나는 마냥 한숨만 나왔었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더군. 그래도 장모님은 의식이 또렷하니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지. 몸이 불편한 것에 비해 의식이 또렷하니 다행이라는 누이 남편의 말을 듣고 경목은 안도감이 들었다. 한데 그 사이 어머니에게는 합병증이 와 있었다. 술이나 한잔 할까? 누이 남편의 제안이 경목은 언짢았다. 아무리 제 친어머니가 아닌 장모라지만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두고 술을 마실 여유를 부리는 누이 남편이 경목은 다소 거슬렸다.
훗날 경목이 그런 누이 남편의 태도에 못마땅함을 느꼈다고 말하자 인수는 달리 반응했다. 이런 말을 하기는 못하지만 상갓집 분위기에 비추어 생각하자면 음울한 분위기를 메우려고 사람들이 상갓집에 들어앉아 화투를 치고 술을 마시며 떠들썩하게 밤을 새워주는 일은 예로부터 좋은 마음씨의 일례였어. 누이 남편은 어머니 때문에 심란했을 당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고 싶었겠지. 그날 새벽이 되자 모두들 병원을 빠져나갔다.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 출근을 해야 했고 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다. 그렇게 돌아간 경목의 동기간들은 장기 입원 중인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지 못했다. 오래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욕창이 생길까봐 우려한 인수가 병원 침대 위에 에어매트를 놓아주고 온 게 전부였다. 그때도 경목은 그 정도 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므로 인수에 대한 고마움은 느끼지 않았다. 김 씨는 마누라가 입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실증이 나는가 보았다. 자식들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끙끙대며 간호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가 느닷없는 선언을 했다. 말이 떨어진 그날 바로 김 씨는 병실 밖으로 나섰다. 아픈 사람 곁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야 모든 것이 홀가분해질 것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고추 심고 호박 심으며 호젓하게 살란다.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에서 발을 빼버린 아버지가 경목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마누라가 오늘 내일 할 지경인데 텃밭에 모종이나 심으며 편하게 지낼 생각을 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부부 사이란 게 별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가 갑작스레 물러서 버리자 몸을 사리고 있던 딸이 하는 수 없다는 듯 나섰다. 딸은 적지 않은 일당을 주고 간병인을 불렀다. 환자 옆에서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하는 간병인이어서 매달 거액의 비용이 나갔다. 간병인에게 주는 한 달 간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으며 딸은 일을 다니고 있었다. 한술 더 떠서 여차하면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야겠다는 말이 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전부터 딸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입대껏 자신처럼 공헌한 사람은 없노라고 떠벌려왔다. 뿐 아니라 어머니를 제가 책임질 것처럼 떠들어댔었다. 한데 딸은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를 모실 의무를 인수에게 넘겨씌워 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그들을 두고 인수가 비웃적거렸다. 본인들이 모든 것을 전부 해왔고 앞으로도 다 할 것처럼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겠다는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하는 거야? 자기 월급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들여서 간병인을 써가면서도 제 어머니를 제 손으로 간호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보지? 점점 치밀어 오르는 인수에 비해 경목은 의외로 담담했다.
정식 직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더군. 계약직으로 있으니 대우도 호라고 일은 많아서 하루빨리 정규직이 되려면 직장에 헌신해야 가능성이 있다더군. 헐값을 받고 다니는 제 직장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간호를 마다하는 신우이가 간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결국 떠넘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에 대한 도리를 입으로만 떨어놓는 신우이를 인수는 믿지 않았다. 간병인을 댄다, 시설 알아본다, 나설 것 없이 신우이도 일에서 빠지면 되었다. 배우자인 김씨도 발을 뺀 마당이었다. 그렇게 되면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물려받은 진목이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받은 것이 있는 만큼 진목이 마냥 입을 씻고 있지는 못할 터였다. 몇 달이 지나 일에 앞장섰던 신우이는 치료비와 입원비를 비롯한 총 병원비 그리고 간병 비용을 출연하기 위해 인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돈이 거치지 않자 신우이는 아버지 김씨에게 재반 비용을 내놓으라고 말한 모양이었다. 생각지도 않게 김씨는 간수해 두었던 통장을 딸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그렇게 제 마누라의 보호자 역할에서 나앉으려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식에게 의탁하려는 자신의 심리에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옛날 부모와 한 집에 살았던 김씨는 자신도 자연히 자식으로부터 수발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듯 했다. 김씨의 마누라는 사고 직후 몸의 감각이 그전과 같지 않자 잃어가는 감각을 되찾아보려고 그랬던 것인지 자꾸만 자국적인 음식들을 찾아댔다. 그날도 김씨가 없는 틈에 김씨의 처는 부엌으로 가서 술항아리를 꺼냈다. 술에서 건더기를 거른답시고 포도알을 하나씩 꺼내어 입속에 넣고 오물거려 보던 김씨의 처가 그것들을 깨물어 터트려도 보았다. 입안에 쏴하도록 퍼지는 알코올의 방향에 김씨의 처는 매료되었다. 그렇게 알코올의 감촉에 휘말려 들어가던 김씨 처는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다리에 감각이 붙어서 단박이라도 일어나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때 아닌 용기가 부릉부릉 생겨나는 것이 술에 서서히 취해가는 것임을 모르고 김씨처는 항아리 속에서 알코올에 찌든 포도 알갱이들을 내쳐 건져 먹었다. 바깥에서 돌아온 김씨가 얼굴이 벌게서 소리를 질러대는 마누라를 보고 경목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받은 경목은 일을 하다 말고 인수를 재촉하여 집에 당도했다. 부엌 한쪽에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엎어져 있었다. 자줏빛 알맹이들을 온통 개워낸 후 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눕히지도 않은 채 김씨는 경목만을 불러댔다. 인수가 어머니에게 약을 사다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이 있는 시내까지 나갔다 돌아왔을 때 여전히 어머니는 술에 취해서 엎딘 모습 그대로였다. 개워낸 것들을 치우지도 않고 마누라를 방치한 채 김씨는 바깥마당을 어슬렁거렸다. 김씨는 제 마누라를 위해 몸을 움직일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전부터 김 씨는 일을 스스로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지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제 마누라의 수발을 큰아들인 경목이 해야 된다고 믿는 모양이었다. 김 씨와 경목은 분위기가 매우 다른 부자였는데 실상 두 사람은 외모가 거의 닮지 않았다. 경목은 허옇고 맑은 피부를 가진 데다 몸이 위로 솟아 날래게 보였다. 그러나 김 씨는 높지 않은 키에 투미해 보였다. 경목은 어린 시절부터 김 씨를 좋아하지 않았다. 집안의 대소사를 마누라에게 떠넘겨버리고 손을 놓고 앉아있는 김 씨를 향해 경목이 시퉁술에 불만을 내비치면 말꼬투리를 잡은 김 씨가 경목과 말씨름을 하곤 했다. 김 씨는 경목을 자식으로 대한다기보다 이속을 따져야 하는 남처럼 여기는 듯했다. 아들인 경목을 상대로 질투심을 가지고 매사에 경쟁하려 드는 김 씨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혀를 찼다. 사람들은 상극인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씨의 어머니, 즉 경목의 할머니가 경목을 아끼며 감싸는 듯하면 김 씨는 더욱 암상을 부렸다. 경목을 싸고 있는 그 손을 떼어 놓으려고 김 씨는 제 어머니의 몸에 완력을 쓰기도 했다. 제 어머니의 몸에까지 폭력을 가하는 김 씨는 이성이 없는 사람 같았다. 김 씨 어머니는 그렇게 나둥그라져서 며칠간 운신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사람들의 품에서 일찌감치 호시절을 보내고 있던 경목이 김 씨는 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원망과 그것에 따라붙은 적대감의 화살을 김 씨는 경목을 향해 겨누어댔다. 나아가 동네에 잔치가 났을 때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 희낙락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김 씨가 끼어들어 깽판을 쳤다.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한복판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끼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열등감으로 김 씨가 회방을 놓으면 사람들은 한둘씩 자리를 떠버렸다. 경목은 김 씨와의 불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자기 한계를 가진 아버지를 만나 이상스러운 행티를 겪어온 경목을 인수가 그럴듯한 말로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지는 않았다. 경목은 제가 바라는 모습으로 존재해주지 않는 아버지 김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 김 씨가 주었던 질 나쁜 어린 시절 속에서 경목은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반면 김 씨는 경목과 보냈던 불화의 시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경목만이 김 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김 씨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자기 감정에 몰두하여 어린 경목을 함부로 대했던 상태와 다르지 않았다. 시집을 오자마자 인수는 어머니를 수영장으로 데려가 물속에서 걷기를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경목에게 제안을 했었다. 환자가 꾸준한 재활치료를 한다면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고
퇴원 당시에도 의사가 인수와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러나 경목은 인수의 제안에 버럭 화를 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목은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머니의 재활 치료에 어느 누구도 나설 사람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도 몰랐다. 경목은 어머니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인수에게 들킨 기분이 들었으므로 괜한 찐부럭을 부린 것이었다. 어머니의 재활 치료에 관해 자식들은 입으로만 떠들어 놓을 뿐 실제로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경목의 누이는 어머니에 대해 이것도 제가 했다, 저것도 제가 했다며 떠벌려만 놓을 뿐 퇴원 후 재활 운동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수영장에 어머니를 데려갈 사람도, 어머니에게 물속 걷기를 시킬 사람도,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잠깐 어머니를 운동시킬 사람이 가족 중에는 없었다. 김 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아들들이 혹은 딸이나 며느리가 덤벼들지 않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혹여 사위가 나설 리는 더더욱 없을 터였다. 김 씨는 마누라에게 재활운동을 시키기는커녕 자식들 누구에게라도 마누라를 떠넘겨버리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마누라의 삼시세끼를 다 챙겨주어야 하는 일이 김 씨에게는 성가시기 그지 없었고 갖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에도 지쳐 있었다. 모든 것이 김 씨는 귀찮고 피곤하기만 했다. 따라서 마누라는 빼빼 말라갔다. 그는 마누라를 방치하고 있었다. 마누라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고 난 후 동네 이장의 조처로 요양 등급을 받으면서 요양사가 김 씨의 집에 오게 되었다. 마누라는 차츰 살이 붓고 피부 빛깔도 예전과 비슷하게 돌아왔다. 김 씨는 갖고 있던 돈을 마누라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썼고 자식들이 가져간 돈도 있어서 이래저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중에도 김 씨의 자식들은 큰아들 경목을 향해 책임 전가의 삿대질을 해댔다. 상대방의 불효에 초점을 맞추어 비난을 하고 나면 자기 정당성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비난에 탐착해 있었다. 그러한 시집 사람들의 인성 속에 시집 올 당시만 해도 머릿속 샘이 어두웠던 인수는 나름대로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경목을 향해 충고를 하는 것을 보면 인수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인생을 살면 돼. 어머니 곁에는 아버님이 있잖아. 당신의 동기간들에게 이 일을 맡겨둬. 입으로 떨어놓은 만큼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야. 나야 그저 저들이 내뱉는 나쁜 년, 나쁜 놈 소리만 들어주면 그만이니 오히려 잘된 셈이잖아.